좀 전에 질문하신 거 조금 더 추가를 해드리면 그 7월 25일 거 있죠. 왜 원가냐고 물어보셨는데 원가인 이유는 판매를 안 했잖아요. 맞죠? 시가라는 거는 팔았을 때 금액이에요. 뭐 했을 때 금액이라고요? 팔았을 때. 그래서 안 팔았기 때문에 시가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팔지도 않았는데 이익이 생겨버려요.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뭘로 보는 거예요? 원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원가로 보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했으니까 안 팔았으니까 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최상급이라 한 1년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아니요. 똑같아요. 네, 그냥 3점이에요. 네. 어렵다고 또 어렵져서 더 많이. 그런 거는 죄송한데 없어요. 어려워도 3점, 쉬워도 3점. 그리고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모든 자격증을 따는 방법은요, 어려운 거 맞춰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 쉬운 거 안 틀려서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도 하지만 욕심을 부려요. 무슨 욕심을 부리냐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100점 맞고 싶어. 이건 모든 사람들의 다 공통적인 목표예요. 네, 있어요. 근데 꽤 많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100점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음.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아야 100점이라는 곳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제가 봤을 때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봤자 내 몸만 안 좋아지니까 저희 목표는 80이에요. 그건 어렵죠. 80점. 왜냐면 저희 시험은 70점 이상 합격이니까. 원래 무조건 합격 점수에 10점 정도 더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100점 맞고 싶어 그러면 제가 힘든 게 아니고 본인이 힘들어요. 그리고 원래 모든 학원들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토익이나 이런 데 말고 일반적인 자격증 시험들은 대부분 다 합격 점수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게끔 밖에 못해요. 왜냐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 때문에. 예, 저 시간도 있고 거기에다 또 1대1 수업도 아니잖아요. 과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하세요. 그 다음에 8월 20일 거기 보시면 현대전공에서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비 300만 원을 부가세와 함께 며칠 후여 10일 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단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저거예요. 수익적 지출. 그래서 무슨적 지출이요? 수익적 지출.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 이제 이거 많이 나와요. 자본적 지출이라고 나오면 자산 처리하라는 뜻이고요. 지금 무슨적 지출이라고 나왔죠? 네,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데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래서 8월 20일 현대전공의 본사 건물의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의뢰하고 수리비 얼마요? 300만 원을 부가세와 함께 수익적 지출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입의 과세. 왜 매입인지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현대전공역. 그 다음에 본사 건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800번대 무슨 비요? 수선비 얼마요? 300.
그 다음에 부가세 30.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하셨대요? 10일 후에 주기로 했죠? 그러면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 일단 적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매입이냐면 우리 매출과 매입을 구별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하나는 매출이면은 매출, 매입이면 뭐야? 매입. 이게 가장 편한 거예요. 팔면 매출, 사면 뭐야? 매입. 근데 이거에 안 맞는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했다 그러면 매출이에요. 왜냐면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해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매입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돈을 받으면 매출이에요. 왜냐면 팔면 뭐 받아야 되죠? 돈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돈을 지급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매입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샀으면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되죠. 그래서 샀으면 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8월 20일 가셔서 입력하세요.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20일 날 매입과세의 품목은 수리비 아니면 수리, 엘리베이터 수리 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300에 30 거래처는 현대전공. 그 다음에 전자는 여, 붕괴는 뭐야? 혼합. 잡고 원재료 아니고 아까 뭐였어요? 수선비 8.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그리고 이거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뭐 설명드리냐면 우리 5라고 쓰면은 무슨 원가라고요? 제조 원가예요. 그래서 제조 원가는 공장이나 제조 그러면 5고, 제가 8이라고 쓰면은 판매비와 뭐라고요? 관리비. 그래서 요거는 본사나 사무실. 그래서 지금 거기 본사라고 써 있잖아요. 지문에. 네,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그러면 8. 그 다음에 제가 9라고 쓰면은 영업과 관련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영업 외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만 더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이제 8월 며칠이요? 23일. 요건 종종 나와요.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두 번째 줄에 전자계산서.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면세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건 100%입니다. 딴 거 없어요. 계산서 나왔는데 뭐 과세를 쓴다거나 다른 거 쓰시면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서의 뜻이 뭐가 없죠? 세금이 없죠. 그래서 세금을 뭐 받았다? 면제 받았다. 그래서 뭐예요? 면세.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개해야죠. 이제 분개는 몇 월 며칠이요? 8월 23일. 그리고 저기에다가도 밑줄 좀 쳐주세요. 서적. 책은 면세예요. 국가가 책 보라고 했죠. 그래서 책은 뭐예요? 면세. 그래서 이 면세를 판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품목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책 샀네? 책은 면세야. 원래 이게 제일 좋은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품목들이 너무 여러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때는 두 가지로 구별하시면 돼요. 하나는 계산서 나오면 면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밑에 계산서에 보시면 세금이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세금이 없어도 뭐일 것이다? 면세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실 수 있으면은 문제 푸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매입의 면세, 왜냐면 책 샀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서적이요? 서울 서적. 전자는 여. 그 다음에 차변에 어느 변이요? 차변. 책 샀잖아요. 우리 책 뭐라 그랬죠? 네, 도서 인쇄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서 인쇄비인데 요거는 800번대입니다. 왜 800번대냐면 무역 관련 서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무역은 사무실에서 해요, 공장에서 해요? 사무실에서 하죠. 그래서 8이에요. 만약에 공장 관련 책을 샀다 그러면 그때는 5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서 인쇄비 얼마 샀어요? 12만원. 그리고 돈은 뭘로 줬대요? 현금 12만원. 일단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세요. 일단 여기로 먼저 오세요. 거래처 등록. 왜냐면 거기 마지막에 써 있어요. 1139라고. 그래서 누르시고 거래처 등록.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몇 번으로 넣으래요? 1139번. 그 다음에 서울 서적 이렇게 쳐주세요.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날짜 바꾸세요. 그러니까 거래처 등록하시오라고 나오면 거래처 먼저 등록하고 다음 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8월 23일. 그 다음에 유형에다가는 매입에 뭐요? 면세. 여기 밑에 있어요. 53번 면세. 그 다음에 품목은 무역서적. 수량은 5개에 24,000원.
다음에 코드는 아까 무슨 서적 입력했었죠? 서울 서적. 그 다음에 전자는 왜냐면 전자계산서잖아요. 그 다음에 현금 줬으니까 현금 하셔도 되고, 헷갈리면 무조건 몇 번이라고요? 3번에 혼합. 그 다음에 차변에 도서 인쇄비,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다고요? 현금. 정리하시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 교재의 입력으로는 마지막 문제. 그리고 요거 빼놓고 이제 뒤쪽에 기출문제 있거든요. 그거는 추후에 풀 거예요. 아마 요속도로 나가면 오늘이 4일인가요? 오늘이 6일이죠? 저거 11월 달 달력이구나. 6일이니까 아마 저희가 한 3주 내지 4주 정도? 거의 한 3주 이상 기출문제 풀 거예요. 요속도로 나가면. 근데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풀어도 제일 중요한 거는 틀린 것들 복습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9월 3일 하시기 전에 요거 외우세요. 빨리. 그래서 불공의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몇 cc는 제외요? 1000cc. 우리가 1000cc까지를 법에서 경차라고 합니다. 이 제외가 무슨 뜻이냐면 이 불공은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공이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공제가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금을 빼주는데 불공은 안 빼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빼주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공에 안 걸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경차타라고 많이 홍보하죠. 그래서 경차는 상관없다. 그 다음에 몇 인승 이하까지를 승용차로 보냐면 8인승까지를 승용차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봉고차 9인승 있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8인승까지는 법적으로 뭘로 본다고요? 승용차로 봐요. 그 다음에 면세도 안 됩니다. 토지도 면세예요. 그래서 면세는 왜 안 되냐면 안 내요. 면세가 면제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어차피 너 안 내니까 너 관련돼서는 안 빼줄 거야. 왜냐면 어차피 안 내니까 빼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에서는. 그 다음에 꼭 이분이 나오셔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그래서 이러시면 안 돼요. 신용카드가 나왔는데 불공이래. 그러면 그거는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무조건 지문에 요 내용에 해당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요 분이 나오셔야 돼요. 뭐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2000cc.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두 번째 줄 끝에 종이세금계산서. 그래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업무용 승용차 있으시죠? 네. 업무용은요 여기만 인정이 돼요. 차량 관련 회사. 그래서 시험 문제 대표적으로는 렌트카 회사랑 택시 회사. 근데 우리는 시험 볼 때 제조회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조회사는 업무용이라고 나와도 비업무용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법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 통해요. 우리 업무용으로 살려고 했는데요.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왜냐면 법에서는 업무용은 무슨 회사만 인정을 해주겠다? 자동차 관련 회사. 그래서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저거 가면 렌트하러 가면 경차 몇 대 없어요.
왜냐면 경차는 대부분 다 미끼예요. 왜냐면 경차는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남으니까 대부분 저렴하잖아요. 그 다음에 택시, 경차로 된 택시도 있다라고 해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많진 않지만 근데 대부분 경차보다 크잖아요. 맞죠? 그래도 요런 업무용으로 인정을 받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자동차 관련 회사. 근데 우리는 시험 볼 때 무슨 회사라고요? 제조회사.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업무용 승용차라고 읽으면서 머릿속에는 비영업용이야.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매입에 불공이해요. 왜냐면 1000cc 넘었고 세금 계산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대성 자동차 전자는 부 왜냐면 종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 나오면 항상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차량 운반부 아니면 차량 유지비. 근데 이건 차량 유지비예요. 왜냐면 고쳤으니까. 13만 2천원 그리고 800번대. 제가 58 얘기 앞으로 많이 할 건데요. 애매하면 8이에요. 여기 지문에 공장인지 사무실인지 안 나와 있죠. 맞죠? 정확하게. 그러면 무조건 8로 가는 거예요. 시험 보실 때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은요. 대변에 돈은 뭘로 줬대요? 현금.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 드리고 입력하고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거 설명해야죠. 앞에 보십시오.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셨는데 불공의 뜻이 뭐라 그랬죠? 인정한다 안 한다? 네, 안 한다. 그래서 불공일 때는 부가세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합쳐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처리되는 계정 과목에다. 왜 그러냐면 돈은 나갔잖아요. 그러면 회계는 무조건 돈 나갔으면 뭔가든 처리는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부가세를 낸 건데 법에서 부가세로 인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가세라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자라고 결론을 냈냐면 처리되는 금액에다가 뭐 하자? 포함해서 처리하자. 그래서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 차량 운반구에 포함하는 거고요. 접대를 했다 그러면 접대비에다가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쓰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불공이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얘기 자주 할 겁니다. 불공은 합쳐서 처리하는 거예요. 부가세를 포함해서.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여기로 와주세요. 9월 며칠이요? 3일. 9월 3일 치시고. 그 다음에 유형은 여기 밑에 보시면 54번에 뭐예요? 불공. 그 다음에 품목은 뭐 수리비 아니면 엔진 오일 상관없어요. 마음에 드시는 거. 차량 유지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품목은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써주세요. 여기 간혹가다 채점 대상 아니면 안 쓰시는 분 계시는데 왜 써야 되냐면 이거 실무 가면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그냥 넘어가도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왠지 찝찝하니까. 그렇죠. 혹시나 또 시비 걸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 몇 자 적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에는 12만 원이에요. 왜냐면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 잘 하셨는데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세 뭐라고요? 별도.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 그래도 부가세 별도로 하면은 12만 원에 12,000원이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만 2천 원.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나누어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넣는 분 있어요. 13만 2천 원. 이렇게. 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이 공급가액의 뜻이 뭐예요? 부가가치세 뭐다? 별도다. 그래서 12만 원에 12,000원으로 넣고 분개할 때만 합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대성, 자동차, 정비사업소. 그 다음에 전자는 부입니다. 왜 부예요? 종이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꼭 넣어주셔야 돼요. 불공제 사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왜 불공이냐. 이것까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불공이에요? 여기 눌러보시면 비영업용 뭐요? 소형 승용차.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분개는 모르겠으면 무조건 몇 번이야? 3번. 그러면 여기 밑에 합쳐져서 나와요. 싼 거는 안 합쳐져서 나와요. 비싼 거는 합쳐져서 나오고. 그래서 꼭 싼 게 비지떡은 아니지만 비싸면 또 비싼 값을 하긴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원재료로 되어 있죠. 이거 뭘로 고치세요? 차량 유지비 몇 번대요? 800번대.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은 입력하는 신용을 한번 해본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또 입력하니까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한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분개예요. 입력은 금방금방 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거 분개 풀이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해서 월요일쯤 끝날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끝나면은 이론 풀 거예요. 그리고 이론 끝나면은 저희가 어저께 했었던 것도 연습도 할 겁니다. 연습할 거니까 뭐 혹시 빠지셨거나 그런 분들 신경 크게 쓰실 거 없어요. 왜냐면 어제 입력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대단한 입력 없잖아요. 이게 막 복잡하고 그러면 결석하거나 그러면 영향이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그 정도의 영향은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분개를 풀 건데요. 어떻게 풀 거냐면 제가 무조건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 안에 풀어보시면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세요. 좀 전에 나눠드린 거. 제가 여기에다가 일반존표라고 적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차변, 대변, 분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르겠는 건 비워두세요. 1번부터 보시면 한남 상사에 상품 75만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죠. 계약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얼마 받았어요? 10만원. 대변에 먼저 받았다. 선수금. 누구한테 먼저 받았어요? 한남.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이게 제일 좋아요. 뭐가 제일 좋냐면 차변에 현금 쓰면서 자산의 뭐예요?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선수금 쓰면서 부채의 뭐요? 증가. 그런 것도 항상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저는 선수금이라고 썼는데 얘가 자산인지 부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가서 찾으세요. 대전과목 및 적요 등록 있죠? 여기 가서 컨트롤 뭐요? F. 그 다음에 선수금 치면 여기 나오잖아요. 무슨 부채요? 유동부채. 아니면 또 다르게 보는 방법은 요 앞에 번호 있어요. 259번. 여기 있잖아요. 251번부터 몇 번까지? 290번까지. 요런 식으로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2번 3도 문구에서 사무용 소모품 10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모품비.
이거는 왜 내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내는 거예요. 어디 갔어? 그렇죠.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소모품 B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뭘로 처리하래요? 소모품 B. 근데 사무용이니까 800번대예요. 그래서 800번대 소모품 B 10만원 비용의 증가. 대변에 월말에 주기로 했죠. 미지 급금 얼마요? 10만원. 무슨 문구? 3도 문구. 그 다음에 3번 제일상해로부터 상품 13만 5천원을 매입했습니다.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아셔야 돼요. 매입하면 들어오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차변의 상품 13만 5천원. 그 다음에 대변에 어음으로 줬대요. 주는 어음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얼마요? 13만 5천원. 무슨 상해? 제일상해. 네, 안 돼요. 프로그램에 상품 매입이 없어요. 팔 때는 상품 매출인데 살 때는 그냥 상품이에요. 예, 왜냐면 제가 여기 잠깐 보세요. 일반 전표는 부가세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메인 매출 전표라고 써줄 때 있어요.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가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아예 시험 문제가 나누어져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아직 그걸 나눌 정도로는 공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볼 때에도 그 부분은 아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사무실 건물의 뭐요? 임차료. 그래서 800번대. 왜냐면 사무실이니까 임차료 얼마래요? 20. 뭘로 드렸대요? 현금. 얼마요? 20.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좋은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사셨습니다. 자동차 샀으니까 차량 운반구 얼마요? 1500. 그 다음에 외상으로 했죠?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 왜 미지급금이에요? 자동차는 파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쓰는 거죠. 그리고 무슨 자동차? 좋은 자동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초반에는 차량 운반구 쓰면서 자산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미지급금 쓰면서 부채의 뭐요? 증가. 네, 안 적더라도 머릿속으로라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5개만 더 풀고 칠 거예요. 그래서 6번부터 10번도 일반 전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전표라고 적어드리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6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자. 이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받는 이자, 이자 수익, 주는 이자, 이자 뭐요? 비용.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이거 줬나요? 받았나요? 받았죠? 응. 어디로 받았죠? 보통 예금 받았죠. 얼마 받았어요? 21,000원. 그 다음에 받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 21,000원. 다음에 7번 보시면 그린상회에서 상품 125만원을 뭐 하셨어요? 매입하셨어요. 뭐 했어요? 매입. 그 다음에 대금 중 25만원은 뭘로 드렸어요? 현금 드렸어요. 그 다음에 잔액은 뭘로 하셨어요? 외상. 그래서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쉽냐면은 차변에 상품 12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25만원은 뭘로 드렸어요? 현금 드렸어요. 그래서 현금 얼마요? 2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잔액은 뭘로 하셨죠? 외상. 그래서 외상 매입금 얼마요? 100만원. 그리고 채권하고 채무에다가 거래처 쓰라고 했었죠. 거래처 이름 뭐예요? 그린. 그 다음에 8번은 여기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패턴 문제라고 하는데 출장비 주면 가지급금, 갔다 오면 여비, 교통비. 다음에 8번. 그래서 출장 가서 13만원 줬는데 11만 9천원 썼는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영업부예요. 영업부니까 몇 번대요? 800번대. 그래서 800번대 여비 교통비 11만 9천원. 그 다음에 가지급금 얼마 들고 갔어요? 13만원. 누가 들고 갔죠? 이민재. 그러니까 이거 쓰는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확인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재한테 돈 줬구나. 그 다음에 그린한테 외상으로 샀구나. 이렇게 확인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13만원 줬더니 11만 9천원 쓰고 현금으로 얼마 갖고 오셨어요? 11,000원. 그 다음에 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원. 그래서 보시면 우리 직원들 위해서 쓰면 뭐라고요? 네, 복리후생비예요. 그래서 800번대 복리후생비 얼마요? 3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얼마요? 30만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입니다. 화재보험료는 그냥 화재보험료예요. 화재보험료는 그냥 보험료입니다. 근데 누구죠? 공장이죠. 그러면 몇 번대 보험료? 500번대. 500번대 보험료 얼마요? 100만원. 그리고 뭘로 드렸어요? 현금.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헷갈리시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 일반 전표 있잖아요. 일반 전표 들어가서 아무 날짜나 쳐요. 그리고 차변 몇 번이라 그랬죠? 3번. 대변 4번. 아무거나 친 다음에
보험료를 쳐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없는 건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출장 갔대. 그래서 출장비 쳤는데 현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명칭은 없단 얘기예요. 명칭 없는 건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뭐냐면 일명 얻어 걸릴 때가 있어요. 모르는데 그냥 웬만하면 지문에 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자 문제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뭐라고 쳐봐요? 이자. 그러면 여기 이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썼을 때에 맞을 확률이 뭐예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른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한번 쳐보세요. 안 나오면 많은 거죠 뭐. 어차피 모르는 문제인데. 근데 또 운 좋게 쳤더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 다음 거 진행하겠습니다.